대구 MBC가 최초 공개한 서울대 규장각의 경상가명 목판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힘을 합쳐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가 돈 세탁에다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까지 그야말로 마구잡이로 집행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을 두고 민간검증단도 이번 수명 연장은 국민안전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주시 홈플러스 예정지에 포함된 CUG 매각이 경주시장에 출장 간 사이 확정돼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기온이 많이 올라서 봄나들이 즐기기에 날씨가 좋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는 가운데 곳곳에는 반가운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휴대하기 편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1cm 미만의 눈이 조금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건조한 대기를 해소시켜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낮부터는 다시 하늘이 맑아져 대구와 안동의 낮 최고 기온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지난주에 이어서 포근한 봄 기온과 함께 야외 활동하기 참 좋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14도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는 간간히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대구와 안동 17도까지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겠는데요. 무려 따뜻하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15도 가까이 벌어지는 일교차는 유념을 하셔야겠고요. 건조특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MBC가 최초로 공개해 지역에 알려진 서울대 규장각에 있는 경상가명 목판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힘을 합쳐서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시도의회까지 한 목소리를 내면서 경상가명 목판의 지역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 19세기 조선시대 후기에 만든 경상가명 목판이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상가명 목판은 지역의 정체성과 혼을 되살릴 뿐 아니라 가명 복원과 각종 교육문화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어 그 가치와 필요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경상가명 목판을 지역으로 옮겨오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의 상생협력 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힘만으로 안 되고 경북도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경상가명을 복원하는데 정말 중요한 컨텐츠로 삼고자 합니다. 또 지역의 각계 전문가와 학자 등을 초청해 경상가명 목판의 가치와 활용 방안, 지역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찾기로 했습니다. 경상가명 목판 관련 연구 용역도 발주하고 목판 이전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긴밀한 공조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우리 문화재 반환 운동의 일환으로서 경상가명 목판이 저희 지역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도, 의회에 이어 대구시와 경상북도까지 목판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잊혀졌던 지역의 문화유산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경상가명을 통해 하나였던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경상가명 목판 이전을 목표로 상생의 손을 맞잡은 만큼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 개막 한 달을 앞두고 추진 상황 보고회가 오늘 오후 2시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제정 20주년을 맞는 세계 물의 날 기념식과 함께 열리는 오늘 추진 상황 보고회에서 물포럼 조직위원회는 숙박과 교통, 관광, 안전, 문화 행사 등 행사 전반에 걸친 준비 상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물의 날을 맞아 유공자도 표창하고 세계 물포럼 성공 개최를 위한 퍼포먼스도 진행됩니다. 대구시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민등록 위장 전입 차단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오늘 대구교육청, 경찰청 등과 함께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학교 진학과 배정 목적의 위장 전입에 공동 대응을 선언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이들 기관들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올해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위장 전입을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논란 속에 정부가 승인해 설립한 민간검증단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민간검증단은 1년 넘게 월성 1호기의 안전성 검증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해왔는데 이번 수명 연장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 민간검증단은 성명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검증단은 월성 1호기에 대한 검증 결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미 도달했고 32가지 개선 사항을 이행하라고 요청했지만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반영하지 않고 최신 안전 기준도 적용하지 않았으며 지진 문제와 심의위원회 작용 문제까지 많은 현안들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수용성 문제도 삼중수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부분들도 그냥 한수원의 계획에 따르는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남긴 채 그냥 가동 승인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특히 월성 1호기를 계속 운전하기 전에 안전성 개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개 중장기 안전 개선 대책을 확정해 한수원이 이행하도록 요구했고 계획이 수립되면 이행 과정을 잘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월성원전 민간검증단은 국내 최초로 정부 승인으로 설립된 원전 민간검증기구로 월성원전 1호기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16개월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시가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오늘부터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사회적 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구군청에 신청하면 되고 대구시와 사회적 기업 심사위원회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게 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요건은 공고일 이전에 석 달 이상 유급 근로자를 채용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품질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음 달부터 2015년 중소기업 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억 1천만 원을 투입해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성과 경영 컨설팅 등 각 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또 기업이 개발을 끝내고도 상품화하지 못하는 시장성 있는 유망 기술을 발굴하는 신기술 실용화도 추진합니다. 어제 이 시간에 청도군의 이해할 수 없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추적을 해보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표고 재배를 한다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5억 4천만 원을 받은 청도군의 한 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업비를 조사했더니 마을회 통장으로 입금된 이 금액 중 3억 7천만 원이 표고버섯 원목업자에게 입금됐다가 3억 1,700만 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사라졌고 돈 세탁을 마친 돈이 주민들에게 배분됐습니다. 또 한 동을 짓는데 530만 원이 드는 버섯 재배사를 620만 원이 들었다며 수십 채를 신고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짓지 않은 버섯 재배사를 지었다고 신고한 의혹도 제기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버섯 재배사에는 지은 날짜와 주소가 다른 두 개의 관리 표지판이 동시에 붙어 있습니다. B 씨가 설치해놓은 재배사에 자기가 했다고 관리 표지판이 있습니다. 재배사 표지판을 거기에 딱 붙여버리고 검수 사진만 딱 찍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군청에서 검수 사진을 보고 와서 이렇게 실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사업량이 방대하고 표고버섯 원목 역시 마을 전체가 한 곳에서 개당 4,500원씩 10만 개를 산 것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300원 더 싼 4,200원에 샀고 그나마 상당수는 다른 회사에서 샀습니다. 최소 1년에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부풀려서 가짜 세금 계산서로 신고한 겁니다. 경비를 해내라 하니까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주민업자하고 나무업자한테 일괄적으로 이 인건비까지 같은 돈을 포함시켜가지고 넘겼다가 다시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10% 보너스를 낼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원인은 마을 지원 사업을 청도군이 관리하는 대신 지원금을 마을회에 모두 보내고 마을 이장과 일부 추진위원들이 이 돈을 원칙 없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마을 이장과 추진위원 등 수상한 거래 내역이 적발된 주민 8명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북교육청은 39개 특수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통합학급교사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수교육 체제 구축에 나섰습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 실무자 455명을 배치하고 2,600여 명의 학생에게 치료비와 방과 후 학교, 계절학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애 학생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학교나 직속기관에 90명 이상 채용하고 장애 관련 대학과 연계해서 전문 기술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는 등 비장애 학생과의 교육 격차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불법 체류자인 여동생의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여동생이 강제 출국당하자 조카의 여권을 만들어서 엄마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 여성 37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 여동생이 낳은 아이를 자신들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여동생이 출산 직후 베트남으로 강제 출국되자 조카의 여권을 만들어 베트남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아이는 현재 친모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주시 충효동 홈플러스 예정지에 포함된 시유지 매각이 확정됐습니다. 상인들은 경주시장의 해외 출장 공석을 지적하며 조정위원회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경주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과반수 이상으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충효동 홈플러스 예정지에 포함된 시유지 매각이 결국 확정됐습니다. 경주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시가 가지고 있던 한 필지와 재산 변동 2필지 등 14필지에 대한 안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예, 저희들 매각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예, 원안 가결됐습니다. 또 매각에 대해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경주 상인들은 회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원회의 개최 연기 요청도 묵살됐습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이 해외 출장인 가운데 김남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MBC가 입수한 시정조정위원회 명단을 보면 부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등 과반수 이상이 전 현직 공무원이고 경주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전 시의회 의장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경주 상인들은 각본대로 짜여진 날치기 통과라며 시장이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 떠넘기고 해외 출장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로 출장 가기 전 오전에 결재를 내리고 11일 날까지 끝내라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긴급하게 김남일 부시장한테 면담 요청해가지고 연기 요청도 했고요. 경주 상인들은 세계 물포럼 행사 등 경주시의 모든 행사 반대 집회를 열고 시장 주민 소환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 등재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 분과위원회는 고령군 지산동 고분과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 함안 마리산 고분군을 통합한 가야 고분군과 한국의 전통산사 2건을 세계유산 우선 등재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가야 고분군 등재 추진 사업이 2개 시도와 3개 시군이 관련돼 있어 관계기관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조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올해를 범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정한 가운데 대구 달서경찰서는 범죄 피해자 민간지원위원회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생필품과 병원비, 법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범죄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월배지구대 유천치안센터에 범죄 피해자 상담센터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식목철을 맞아 대구 수목원이 나무 3만 그루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줍니다. 대구 수목원의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오는 20일 대구 수목원과 8개 구군별로 진행되고 1인당 2-3그루씩 선착순 지급할 계획입니다. 분양 수종은 시민들이 좋아하는 유실 수종인 매실나무와 석류나무, 산수유를 포함해서 라일락 등 11종입니다. 대구시 중구와 동구, 남구는 구청에서, 서구는 평리공원, 북구는 우남지 수변공원, 달서구는 학산공원, 달성구는 화원 논공다사업사무소, 수성구는 오는 24일 수성구민운동장에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낙동강과 금호강, 신천 등 지역 자전거 도로 618km 전 구간에 특별 안전점검이 이뤄집니다. 대구시는 해빙기를 맞아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동호인과 전문가들이 참가한 특별 점검반을 꾸려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전거 도로 노면 상태와 주변 절개지, 각종 안내 표지판과 휴식 및 편의시설 등입니다.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는 반가운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휴대하기 편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북부 내륙 지역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건조한 대기를 해소시켜주지는 못할 것 같고요. 낮부터는 하늘이 맑아져 대구와 안동의 낮 최고 기온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서쪽 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낮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는 현재 2도로 많이 춥진 않지만 영천과 청도는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문경과 상주의 현재 기온 5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12도가 예상되고요. 북부 지역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비나 눈이 그친 후 낮 최고 기온 13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포항과 경주의 낮 최고 기온 역시 13도,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의 등산지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건조특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포근한 봄 기온 만끽할 수 있겠는데요. 일요일에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17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20도까지 껑충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